제네시스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출고하면 5년 1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을 해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제네시스의 부품들은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요즘 들어서 프리미엄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국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왜 다른 여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수입차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건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옆에는 제네시스 G80, 그 중에서도 신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형 SUV나 준대형 SUV의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졌긴 하지만 5시리즈, E클래스, 아우디 A6, 제네시스 G80 준대형급 프리미엄 세단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력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수입차에서 1등이라고 하면 물론 요즘에는 모델 Y, RWD 같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걔가 1등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2등, 3등 이렇게 보면 5시리즈, E클래스 이런 차량들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는 1등은 제네시스 G80이고 2등 GV80 그리고 3등 GV70.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국내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제네시스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네시스 G80, GV80 이런 차량들의 인기가 많은 이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에서 중후한 맛이 묻어난다는 게 좀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E클래스나 5시리즈 이런 차량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적 없던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E클래스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다가 벤츠 로고 막 여러 군데 짜자자작 박아놓고 리어램프에다가도 벤츠 로고 쭈쭈쭉 박아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씨 이게 내가 알던 벤츠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5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풀체인지 하고 나와서 어떻게 됐죠? 이게 노이어 클래스인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영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져가는 대신에 제네시스는 기존부터 유지해왔던 중후한 멋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네시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휠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E클래스나 5시리즈 같은 이런 수입차 브랜드의 준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530i 아니면 E300 4매틱 이렇게 엔진 라인업을 올려야 4륜 구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네시스라고 하면은 2.5L 터보 엔진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위로는 3.5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죠.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이 옵션을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넣었다고 했을 때 신차 가격이 7000에서 7500 정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E클래스 E300 AMG 라인 4매틱 들어가 있는 차량의 신차가가 9500입니다. 거기에서 대략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사이의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8000만원 중반, 5시리즈도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G80 같은 차량들이 E클래스나 5시리즈 차량들 대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2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열에 타서 딱 보면은 지금 EGXS가 적용이 된 상태로 놓은 시트 위치거든요. 그렇게 2열에 딱 앉았을 때 앞으로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E클래스 5시리즈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E클래스랑 5시리즈 뒷좌석 넉넉한가요? E클래스 5시리즈 이런 차량들은 준대형 세단이기는 하지만 뒤쪽 2열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세단으로 나와 있는 5시리즈 E클래스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대체로는 외건, 에스테이트, 투어링 이런 식의 차량들을 구입합니다.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쓰고 2열 좌석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타고 다니는 패밀리카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5시리즈나 E클래스 대비해서 제네시스가 2열 공간 활용도 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앉았을 때도 옵션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통풍 시트를 사용하면서 2열의 리클라이닝 기능도 전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편의적인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준대형 수입 세단들 대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벤츠, BMW 이런 브랜드들을 생각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프리미엄의 대명사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2010년대 후반쯤부터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들이 중고로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차들을 끌고 다니면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브랜드 이미지가 결국에 조금 내려온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마세라티가 진짜 대표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마세라티가 너무 디자인이 예쁘고 이런 배기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기블리 같은 거 막 2천만 원 후반대에 20만 킬로 뛴 거 문신하고 다니시고 형광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추락했잖아요. 그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약간은 망가진 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네시스는 어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G80, GV80이 요즘 중고로 감가가 좀 많이 되고 저렴해져서 한 3천만 원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제네시스 G80 끌고 다닐 것 같아요? 안 끌고 다녀요. 저만 하더라도 제네시스 G80 뽑을 만한 돈이 있었는데 모델 3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차로서는 제네시스가 고려 대상에 올라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네시스는 조금 중후한 디자인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는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들은 보통 이런 제네시스 GV80이나 이런 차량들은 가장 크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증이 길고 수리비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보통 수입차 브랜드는 수입사에 따라서 보증 기간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BMW만 하더라도 코오롱 모터스도 있고 뭐 한동 모터스도 있고 BMW 바바리안도 있고 벤츠는 한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입사에서 여러 가지 차량들을 수입해 와서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워런티 정책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런 차량들의 워런티 정책들이 대체로는 3년 6만 킬로 이내에서 종료가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네시스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출고하면 5년 1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을 해주잖아요. 5년 10만이라는 게 변속기나 엔진 같은 메커니컬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 보증 또한 5년 10만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제네시스의 부품들은 그래도 국내에서는 나름 수리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게 수리가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긴 한데 제네시스를 블루엔진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니 수리비가 저렴한 건 좋은데 아니 내가 현대자동차를 산 것도 아니고 제네시스를 샀는데 블루엔진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나?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는 조금 분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수입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차가도 비싸고 중고 감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물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GV80 쿠페거든요. GV80 쿠페에다가 옵션을 막 엄청 많이 넣어서 신차가가 9천만 원이 넘어갔던 그런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1년, 2년도 안 돼서 벌써 1천만 원, 2천만 원 사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가가 된 차량들도 많기도 하고, 처음에 봤던 제네시스 G80은 신차가가 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5천만 원 후반일 정도로 감가의 폭이 굉장히 큰 편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입차는 그것보다 센 편이긴 합니다. 530i, E클래스 300, E350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한 9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9천만 원 넘는 차량들을 구매해서 한 3년, 4년 정도 타고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통 감가액이 40%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감가액으로만 따지면 한 3, 4천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규정들이 생긴 게 뭐냐면, 이건 되게 당황스러운데 중동, 러시아 이런 쪽들에 있는 브로커들이 한국에 있는 자동차,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중고차들을 거의 쓸어가다시피 하더라고요. 특히나 벤츠, BMW 이 중에서도 SUV 종류에 해당되면서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거의 신차에서 감가가 안 된 상태로 해외로 많이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난 그래도 수입 세단들 구매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안 가져갈 법한 차량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포매틱이나 사륜구동, 엑스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차량들을 구매하시는 게
감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제네시스 GV70이랑 GV80 같은 것들을 중동에서 떠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분들이 옛날에는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차량들을 주로 많이 가져갔었는데 요즘에는 제네시스를 가져가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이러다가는 제네시스도 중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감가가 많이 된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때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네시스 종류들이 보통 2020년 초반 때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중고차들이 꽤나 많이 형성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기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중고로 구매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왜 제네시스가 수입차들 대비해서 인기가 좀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나는 그래도 벤츠, BMW지. 아니 젊은 테크놀로지가 짱이지. 당연히 BMW, 당연히 벤츠지 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그래도 요즘에는 수입차보다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아니 이미지도 좋고 요즘 들어서 제네시스 하면은 뭔가 조금 더 부티나는 부자인 듯한 그런 느낌이 더 많잖아 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